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만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여러분들의 궁금사항 해결해드리는 질문 클리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1월 1주차 퇴직연금 관련돼서 많은 영상에 댓글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세 가지 질문을 선택해서 이번 시간 영상 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DB형에서 DC로 전환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일반적으로 그냥 법정퇴직금과 동일하고요. DC형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내 퇴직금을 운용해서 나의 미래의 퇴직급여 수준을 높이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들 DC형으로 전환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 이 퇴직연금의 가입일은 며칠이고, 그리고 수령연차는 몇 년차가 적용되는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DB형은 과거에 가입한 거고, DC는 최근에 만약에 전환했다라고 한다면, 자, 퇴직연금의 가입일은 또 며칠이고, 그리고 수령 연차는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자, 만약에 DB형을 2013년도 3월 이전에 가입을 하고, 자, DC는 2013년도 3월 이후에 전환했었을 경우에 연금 수령 연차는요,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금 계좌를 2013년도 3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연금 개시 신청하게 되면 연금 수령 연차는 6년 차로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질문은 퇴직금을 2013년도 3월 이전에 가입한 IRP 계좌로 이전 가능한가? 자,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연금 수령 연차를 6년 차로 적용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련 질문도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연금 개시 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적립한 이후에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연금 수령 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모두 인출하게 되면 세금적인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퇴직금이 IRP 계좌로 넘어온 경우와 연금저축에서 10년 경과한 이후 인출했었을 때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DB형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3월 1일 이전에 DB형을 가입하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2014년 DC로 전환했다. 이때는 2013년도 3월 이후에 DC로 전환한 거죠. 자, 이때 연금 수령 연차는 6년 차부터 시작인가요? 혹은 2013년도 3월 1일 이전에 반드시 DB형에 가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일단 드리면요. 자, 일단은 2012년에 가입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2014년에 이제 DC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DC는 2014년에 전환은 했지만 DC형의 가입일은 자, DB형 가입일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가입한 DB형 가입일을 DC형이 승계하게 돼요. 그래서 DC형의 가입일은 2014년도가 아니라 2012년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할까요? 이제 퇴직이라는 걸 합니다. 퇴직. 그러면 퇴직금이 이제 어디로 넘어오게 될까요? IRP 계좌로 이전이 됩니다. 자, 그러면 IRP 계좌로 이전돼서 선택지가 또 두 개가 생겨요. 하나는 신규, 하나는 기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만약에 이제 신규 IRP로 이런 구조입니다. 자, 2012년 DB형 가입, 2014년도 DC형 전환. 그러면 가입일을 어떻게 된다? 이전에 가입한 DB형 가입일을 승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013년도 이전 거기 때문에 연금 개시 신청하게 되면 6년 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6년 차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신규 IRP로 옮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6년 차 적용받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기존에 가입한 IRP 계좌로 만약에 옮기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6년 차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6년 차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IRP 계좌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6년 차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데 6년 차를 적용된다라는 기준은 만 55세 기준이다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기존에 가입한 IRP가 만약에 2014년도 이후다. 자, 이때는 이 계좌로 이전을 하시게 되면 6년 차를 적용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A 계좌가 있고 B 계좌가 있습니다. 둘 다 가입일이 다르겠죠? 그래서 A 계좌가 B 계좌로 이렇게 이전하게 되면 규칙이에요. 자, 규칙은 자, B 계좌의 가입일을 승계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요.
자, 다만 A를 가입한 가입일을 승계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B 계좌는 이미 개설한 계좌가 아니라 신규 계좌로 이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가입한 가입일을 승계받으려면 신규로 일단 넘기는 게 유리하고요. 만약에 이전에 가입한 가입일을 승계하지 않고 이후에 가입한 계좌로 이전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A의 가입일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B 가입일을 적용받아서 승계하게 되는 이러한 조건들이 있다는 것만 잘 이해하시게 되면 이전은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 이전하게 되면 DB형 가입일 승계합니다. 2012년도 거 승계하는 것이고요. 자, 따라서 2013년도 3월 이전에 DB형 가입했고 이후 DC형 전환하게 되면 자, DB형 가입일 승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IRP 계좌로 옮겨지고 만 55세 시점부터는 연금 수령 연차 6년차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 나이가 이미 만 55세가 된 상태는 일단 6년차를 일단은 적용을 받습니다. 이거는 연금 개시 신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금 개시 신청과 관련 없고요. 자, 만약에 만 59세 시점에 여러분들이 연금 개시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10년차의 연금 수령 연차를 적용받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나의 예시를 좀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만약에 만 59세에 퇴직 후 퇴직금 1억 원을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받게 되면 연금 수령 연차와 연금 수령 한도는 어떻게 되냐? 자, 이전 거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DB는 2012년에 가입했고 자, DC는 2014년에 전환된 상태에서 만 59세에 퇴직을 해서요. 퇴직금 1억 원을 IRP 계좌로 옮겼다. 이때 연금 수령 연차, 연금 수령 한도는 자, 만 55세 시점부터 이제 59세 이렇게 있는데 만 55세가 되는 시점에 이미 6년 차가 카운팅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 56세 7년 차, 만 57세 8년 차, 만 59세 9년 차, 만 59세에 10년 차. 숫자를 조금 잘못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 59세에 10년 차가 딱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10년 차가 적용되었을 때 연금 수령 한도를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금계좌 평가액을 그냥 1억 원으로 가정할게요. 만 59세에 1억 원. 자, 그리고 11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가 10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120% 1.2를 곱하게 되면 연금 수령 한도는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퇴직금에 1억 원을 가입하고 있는데 내가 뺄 수 있는 돈은 1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전액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 59세에 퇴직금 전액을 인출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이 퇴직금이 IRP 계좌로 넘어오게 되면 연금 수령 연차 10년 차까지 실질 수령 연차입니다. 실질 수령 연차 10년 차까지는 30%를 감면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연금 수령 연차는 10년 차지만 이때 처음 뺀 거잖아요. 처음 인출. 자, 그러면 실제로 수령한 연차는 실제 수령 연차. 복잡하죠. 1년입니다. 자, 그러면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30%를 감면받고, 자, 그리고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당장 그냥 30%만 감면받고 몽땅 다 뺄래 이렇게 되면요. 그냥 퇴직금이 이전된 IRP 계좌의 경우는요.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 차가 된 시점에 몽땅 다 인출하게 되면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30% 감면받고 몽땅 다 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만 6년 차를 적용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 59세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냥 1년 차를 적용받는 이러한 IRP 계좌의 경우는 이때부터 자 10년 지난 만 64세 시점에 몽땅 다 인출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는 그냥 30년 감면받고 모두 인출하거나 혹은 실질 수령 연차가 10년 차가 됐었을 경우에 한해서는 40%를 감면받고 인출할 수 있다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퇴직금을 2013년도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전 조건에 대한 부분들은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은 될 거지만 일단 한 가지 복병이 나왔습니다. 바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겁니다. 자, 2010년에 가입한 연금저축펀드를 하나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법정의 퇴직금,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의 경우는 IRP 계좌가 아닌 연금저축펀드로 당장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법정 외 퇴직금은 연금저축펀드로 옮길 수가 있고, 자,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을 모두 입금하여 연금 수령연차 6년 적용이 가능한가? 일단은 좀 구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 법정의 퇴직금의 경우는 연금저축펀드로 바로 이전이 가능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전 절차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도상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금융회사마다 이전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문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의 경우는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IRP 계좌로 한번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IRP 계좌가 연금 수령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한 상태에 한해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법정의 퇴직금은 연금저축펀드로 옮겨 놓고요. 자, 그 다음에 DC형 경우는 IRP 계좌로 옮겨 놓은 상태에서 내가 연금 수령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라고 한다면 이 IRP 계좌에서 다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것 가능합니다. 이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전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금융회사와 상의를 하셔야지 저와 상의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전 절차는 금융회사마다 시스템들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회사와 상의하셔야지 저와 상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면요. 자, 일단 2014년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2013년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끼리 이전할 수 있다. 룰이에요. 그래서 2014년도 3월 1일 이전한 아이들끼리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를 이후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하고자 하는 계좌와 이전할 계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이전할 계좌에 대한 부분들 자꾸 말이 좀 꼬였는데 A 계좌에서 B 계좌로 이렇게 이전했을 때 B 계좌는 신규일 수도 있고 기존 계좌일 수도 있죠. 자, 만약에 A 계좌에 가입일을 승계받고 싶다 이러면 반드시 신규로 넘기셔야 되고요. 아니다 B 계좌에 가입일을 승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가입한 IRP 계좌나 연금 계좌로 이전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2013년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아이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교체가 되지만 2013년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 계좌는 2013년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 계좌로 이전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과거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요것을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기존에 가입한 게 2013년도 3월 이전이더라도 자, 내가 이전 옮기고 싶은 요 금융상품이 2013년도 3월 1일 이후에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옮길 수가 없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한 연금이 개시된 연금계좌로 이전 및 입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 개시하지 않은 형태에서는 아까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이전이 가능하지만 연금이 개시된 상태에서는 이전 및 입금 자체를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냥 신규 계좌를 개설해서 옮기는 작업들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 정도만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연금 개시 신청을 10년 이후에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연금 개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 개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자, 연금 개시 조건이라고 하는 건 나이 기준으로 만 55세고요. 그 다음에 5년 조건이 있는 게 있습니다. 5년 조건이라고 하는 건 납입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일반적인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의미하고요. 자, 퇴직금이 IRP 계좌로 왔다. 자, 이때는 5년의 납입기간 조건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만 만 55세가 되면 됩니다. 이게 연금 개시 조건입니다. 자, 그럼 연금 개시 조건은 모두 다 충족했는데 연금 개시 신청을 하지 않고 10년이 경과됐다. 자, 그러면 연금 수령 한도가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일단 계좌 평가액을 빼기 11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입니다. 자, 여기다 곱하기 1.2, 120%가 바로 뭐가 된다? 연금 수령 한도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년이 경과했다라고 한다면 연금 수령 연차가 이미 어떻게 되는 거죠? 10이 되죠. 자, 10만 되더라도 일단 120%가 적용받기 때문에 일단은 계좌 평가액보다는 20% 더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론상에는 당연히 모두 인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세금적인 부분들을 꼭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퇴직금이 IRP 계좌로 이전된 경우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10년 이후 연금 개시 시작하면 연금 수령 한도는 사라져요. 그리고 퇴직금 전액에 대해서는 30% 퇴직소득세 감면받고 인출할 수 있다라는 점. 자, 다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IRP 계좌로 옮겨지고 나서 뭐가 생겨요? 운용 이익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이 운용이익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고요. 자, 다만 10년 동안 발생한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한도 및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 연 1,500만 원 이하로
인출된 경우에만 저율과세, 그래서 뭐 나이 기준에 따라서 5.5 또는 3.3% 과세되는 거고요. 만약에 연금 수령 한도와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 연 1,500만 원 초과해서 몽땅 다 뺐다. 그러면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종합과세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소득이랑 합산돼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을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한 이후 10년 이후에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요. 자, 일단은 연금저축의 경우는 뭐 세액공제 받은 것과 운용 이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10년 이후에 연금 개시 신청하게 되면 연금 수령 한도는 없어요. 아까 계산 공식과 동일하게 수령 한도는 없지만 이론상으로는 전액 인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요. 세액공제 받았다 혹은 운용 수익이 있다. 이때 연 1,500만 원 초과해서 인출하게 되면 이때는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해서 인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냥 16.5% 세금 내고 그냥 다 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10년 차 이후에는 몽땅 다 돈을 인출할 수도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꼭 10년 차가 아니더라도, 자, 10년 차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자, 인출을 하게 된다. 10년 차를 안 채워도 됩니다. 그냥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게 되면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그 금액의 크기가 1,500만 원을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몽땅 다 돈을 인출한다라는 개념은요, 사실 뭐 몇 년 이후에 인출하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냥 1년 차에도 몽땅 다 뺄 수 있고 2년 차에도 몽땅 다 인출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경 써야 될 것은 세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세금 문제 발생되는 거 관계없이 그냥 다 싹 다 빼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16.5%의 세금은 부과되고 인출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궁금사항들 많이 질문 남겨주시게 되면 2024년부터는 이렇게 영상 통해서 제작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